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혈압 관리. 요즘 정말 관심들 많으시죠? 특히 그 식단으로 혈압 조절하는 법, 이걸 좀 깊게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혈압 관리에 좋다고 알려진 10가지 음식 있잖아요. 네, 이것들에 대해 좀 더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단순히 이게 좋다더라, 이걸 넘어서 왜 좋은 건지, 또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건지, 그렇죠. 그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네, 그 핵심 원리를 파악하고 또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팁까지 좀 얻어가려고요. 당신의 혈압 관리가 좀 더 명확해지고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도록요.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볼까요? 자료에 나온 첫 번째는 바나나네요. 우리한테 아주 친숙하죠. 네. 바나나, 칼륨 많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자료 보니까 중간 크기 하나에 한 400에서 450mg 정도 들어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과도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이렇게 쓱 빼내도록 돕는 그런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혈관 안에 나트륨이 줄면 당연히 혈압 내려가겠죠. 아, 단순히 그냥 칼륨이 많다, 이게 아니라 나트륨 배출을 직접 돕는 역할, 그게 핵심이군요. 그쵸. 자료에 나온 연구 보니까 하루 칼륨 섭취를 한 4,700mg 수준으로 늘리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에서 3 mmHg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바나나가 간편하게 칼륨 보충하기엔 참 좋겠네요. 그럼요. 섬유질이나 항산화 성분 같은 부가적인 이점도 있고요. 네. 다만 자료에도 팁으로 나와 있듯이 나트륨 많은 가공식품이랑 같이 먹으면 좀 효과가 상쇄될 수 있으니까 그건 주의해야 하고요. 하루 한두 개 간식으로 아니면 스무디에 넣거나.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녹색 잎채소의 대표 주자, 시금치. 시금치, 뽀빠이. 네, 자료 보니까 시금치는 칼륨도 꽤 많던데요. 익힌 거 한 컵에 800mg 이상이라고. 근데 질산염이라는 성분? 이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이 질산염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 NO라고 하죠. 이걸로 바뀌어요. 산화질소요? 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아주 강력하게 이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이게 비료 성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채소에 원래 들어있는 좋은 성분이에요. 질산염이 산화질소로 변해서 혈관을 이완시킨다. 와,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럼 시금치 효과는 어느 정도예요? 자료에 2016년 연구가 있던데? 네, 그 연구에서는 하루에 시금치를 300g 정도 먹은 고혈압 환자들이 수축기 혈압이 평균 5 mmHg나 감소했다고 보고됐어요. 5mmHg요? 와, 상당한데요? 네, 꽤 의미 있는 수치죠. 여기에 또 마그네슘이 혈관 근육 이완을 돕고 엽산은 그 동맥경화 위험 인자인 후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역할도 하거든요. 시너지 효과까지. 네, 그렇죠. 칼로리도 낮으니까 부담 없이 먹기 좋겠네요. 샐러드나 나물로 먹되 속은 간은 좀 피하고. 올리브 오일이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다. 기억해야겠어요. 네, 좋은 팁이죠. 자, 이번에는 생선으로 가볼까요? 연어가 있네요. 이거 역시 오메가3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연어 100g당 한 2g 정도 오메가3 지방산, DHA, EPA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진짜 혈관 건강에 다방면으로 좋아요. 다방면이요? 네, 혈관염증을 줄여주고 또 혈전 생기는 거 억제하고 그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개선해서 혈관 자체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와, 염증 감소, 혈전 억제, 혈관 유연성 증진. 혈관에는 완전 종합 선물 세트 같은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료에 나온 메타 분석 결과를 보니까 일주일에 2~3번 생선 먹으면 수축기 혈압이 한 2에서 4 mmH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데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영양제 형태보다 그냥 자연식품으로 먹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네, 아마 식품 속에 있는 다른 영양소랑 같이 작용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흡수율 차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연어에는 비타민 D나 셀레늄 같은 다른 심혈관 건강 지원 성분도 들어있으니까요. 섭취 팁으로는 역시 소금 대신에 허브 같은 거 쓰고 구이나 찜 형태로 주 2~3회. 다음은 아침 식사로 많이 드시는 귀리입니다. 자료에서는 귀리의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 이걸 핵심으로 꼽네요. 익힌 오트밀 한 컵에 4g 정도 들어있다고요? 네, 베타글루칸. 이건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는 효과로 워낙 유명하죠. 콜레스테롤. 네, 장에서 담즙산이랑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걸 도와줘요.
그럼 간이 부족한 담즙산을 만들려고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더 쓰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거죠. 아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 동맥경화를 늦출 수 있으니까 혈압 상승 예방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베타글루칸 자체가 혈압을 직접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요. 2006년 연구 결과도 있고. 하루에 한 5g에서 10g 정도 베타글루칸을 섭취했더니 고혈압 환자 혈압이 약 3에서 5mm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오, 직접적으로도 효과가 있군요. 네, 그리고 귀리 자체에 칼륨이나 마그네슘도 좀 들어있고 나트륨은 낮으니까 혈압 관리에 여러모로 유리하죠. 포만감도 좋아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되고요. 네, 오트밀이나 스무디, 베이킹에 활용하고 설탕 대신 과일로 단맛 내라는 팁도 좋네요. 자, 이번엔 숲속의 버터, 아보카도입니다. 이게 좀 지방이 많다는 인식이 있는데 자료에서는 오히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아보카도 지방은 대부분 몸에 좋은 단일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여서 혈관 건강을 좋게 하죠. 근데 아보카도의 진짜 강력한 무기는 사실 따로 있어요. 뭔가요? 바로 칼륨 함량인데요. 975mg이나 돼요. 와, 975요? 바나나보다 훨씬 많네요. 네, 바나나의 2배가 넘는 양이죠. 와, 칼륨 함량이 그렇게 높을 줄이야. 그럼 나트륨 배출 효과도 엄청나겠네요. 마그네슘도 풍부하고요. 그렇죠. 칼륨이랑 마그네슘 이 둘의 시너지 효과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2017년 연구에서는 아보카도를 포함한 식단이 수축기 혈압을 한 2에서 3mm씩 낮췄다는 결과도 있고요. 루테인 같은 항산화제까지 들어있으니까 정말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이죠. 샐러드나 토스트, 스무디에 활용하되 소금이나 마요네즈는 좀 줄이는 게 좋겠고요. 네. 다음은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좋은 베리류. 자료에서는 특히 블루베리를 주목하면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을 강조하네요. 네, 안토시아닌, 그 베리류의 짙은 보라색, 붉은색, 내는 색소 있잖아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이게 아까 시금치의 질산염이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해요. 아, 혈관 안에서 그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거죠. 와, 이것도 산화질소 메커니즘이군요. 베리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혈압에 영향을 준다는 건 좀 놀라운데요?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2015년 연구 결과가 되게 인상적이던데? 네, 맞아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고혈압 환자가 매일 블루베리를 한 50g, 그러니까 한 줌 정도 먹었더니 혈압이 평균 5에서 6mm나 감소했다는 보고예요. 와, 블루베리 한 줌으로요? 네. 안토시아닌 함량은 색이 진할수록 높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좀 짙은 색 베리를 고르는 게 유리하겠죠. 비타민C나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로리나 당 지수도 낮고요. 그렇군요. 신선하거나 냉동 상태로 스무디, 요거트, 샐러드에 활용하고 설탕 시럽 들어간 가공품은 피하라. 이것도 좋은 팁이네요. 자, 이제 간편하게 먹기 좋은 견과류, 아몬드랑 호두 차례입니다. 견과류 역시 혈압 관리에 좋은 영양소 복합체라고 볼 수 있죠. 마그네슘, 칼륨, 단일불포화 지방산 풍부하고요.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도 들어있어요. 네. 이런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혈관 이완, 나트륨 배출, 염증 감소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자료에 나온 2014년 메타 분석 보니까 하루 한 줌, 한 28g 정도 꾸준히 먹으면 혈압을 약 2mm 낮출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무염 상태로 먹어야 한다고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죠. 네, 시중에 파는 견과류 중에 소금이나 설탕으로 이렇게 코팅된 제품들 많잖아요. 네, 많죠. 그거 먹으면 오히려 나트륨이나 당 섭취가 늘어서 혈압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꼭 기억해야겠네요. 무염 견과류. 다음은 비트입니다. 붉은색 채소인데 이것도 혈압 강화 효과가 뛰어나다고요. 시금치처럼 질산염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비트 한 컵에 질산염이 약 250mg 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바뀌어서 혈관에 확장시켜요. 그런데 비트가 특히 좀 재미있는 점은 질산염 함량이 워낙 높아서 그런지 혈압 강화 효과가 비교적 좀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빠르고 강력하다고요. 자료에 나온 2015년 연구 결과가 와, 정말 놀랍던데요. 비트 주스 250ml 마시고 혈압이 7, 8mm나 낮아졌다니. 그렇죠. 거의 약물 수준의 단기 효과를 보인 연구 결과예요. 단기적인 조절에 필요할 때 활용할 수도 있겠죠.
물론 꾸준히 먹으면 장기적인 관리에도 도움되고요. 베타렌이라는 항산화 성분하고 엽산도 풍부하고요. 주스로 마실 땐 당 함량 확인은 좀 필요하겠고요. 네. 자, 이제 한국인 식탁에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마늘입니다. 자료에서는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유황 화합물, 이걸 핵심으로 꼽고 있네요. 네, 알리신. 마늘 특유의 그 알싸한 향이랑 효능내는 주성분이죠. 이것도 역시 혈관 내 산화질소 NO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마늘까지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군요. 정말 다양한 식품이 이 경로에 관여하네요. 그러게요. 자료에 2016년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마늘 보충제 섭취가 수축기 혈압을 3에서 5mm 낮췄고 생마늘 먹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니 평소에 마늘 즐겨 먹는 게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항염증, 항산화 효과로 동맥경화 예방이나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생마늘 한두 쪽 요리에 쓰거나 익혀 먹는 방법이 있네요.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렌틸콩입니다. 수프나 커리에 자주 쓰는 콩인데 이것도 혈압 관리에 좋은 음식이라고요. 렌틸콩의 강점은 정말 풍부한 섬유질. 익힌 거 한 컵에 15g 이상 들어있고요. 그리고 칼륨도 한 730mg, 마그네슘, 식물성 단백질까지 풍부해요. 와, 섬유질이 엄청나네요. 네, 이 엄청난 양의 섬유질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켜서 장기적으로 혈압 상승 예방에 도움을 주죠. 섬유질 말고도 칼륨이랑 마그네슘이 풍부하니까 앞에서 봤던 혈관 이완이나 나트륨 배출 메커니즘에도 좋겠군요. 맞습니다. 포만감이 높아서 체중 관리에도 유리하고 붉은 고기 대신 단백질 보충하기도 좋고요. 네. 2014년 연구에서도 렌틸콩 포함한 콩류 섭취가 혈압을 2에서 4mm 낮췄다는 결과가 있고요. 대쉬 식단에서도 콩류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죠. 통조림 제품 쓸 때는 나트륨 제거하려고 물에 헹궈 쓰는 팁도 유용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10가지 음식들을 쭉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그 칼륨, 마그네슘, 질산염, 이게 산화질소 만드는 거죠. 오메가3, 섬유질, 그리고 안토시아닌이나 알리신 같은 항산화 성분들. 이런 것들이 혈압 조절에 진짜 핵심 역할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음식들 하나하나 효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대쉬 식단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 대쉬 식단. 네.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그러니까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단 접근법인데 이게 방금 말한 이런 건강한 음식,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생선, 견과류, 콩류 이런 것들 섭취는 늘리고 특정 음식, 예를 들면 붉은 육류나 설탕, 포화지방 섭취는 줄이는 그런 과학적으로 검증된 식단 패턴을 의미하거든요. 아,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건강한 식단 구성, 그 패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나트륨 제한이겠죠. 하루에 1500mg에서 2300mg 미만으로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면 오늘 얘기한 음식들 효과를 확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식단과 더불어서 규칙적인 운동, 주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금연,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같이 가야 최상의 혈압 관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자료에서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게 다 같이 작용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어떤 식단 변화든 시작하기 전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먹고 있는 약 같은 거 고려해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 조언도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고혈압 관리에 좋은 10가지 음식의 구체적인 원리와 효과 또 활용 팁까지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좀 막연하게 느껴졌던 식단 관리가 조금은 더 명확해지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뒤섞이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거는요. 이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또 어떤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조리법이나 조합이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조리법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연구되는 건데 이런 식품 섭취가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혈압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연구도 아주 활발하거든요. 와, 장내 미생물이 혈압이랑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어쩌면 미래에는 개인의 장내 미생물 상태에 딱 맞춘 그런 혈압 관리 식단까지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음식하고 우리 몸의 상호작용은 알면 알수록 더 깊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 탐구에 좀 즐거운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